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따란! 반전이 발생합니다. 무려 무증상 코로나 환자 전파 연구는 결점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빡센 거야? 그만큼 NEJM의 무증상 감염 보고서가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는 완전 엉터리였기 때문이에요. 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 보낼 헬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간 점검 시간입니다. 워낙에 다종다양한 가짜뉴스들이 아주 그냥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신작이 떴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약간 지금 일제강점기 시절에 관동 대지진 났을 때 조선직이 우물에 두고 풀었다! 라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짜들한테 제대로 대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윽빈님 같은 애들 한돌 패가지고 이게 수습이 안 된다. 할 수 없이 오늘은 제가 바쁜 동지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윽빈님, 강영석 의원실의 그 윽빈님. 이제 막 까는 거야 그냥? 아니 이제 그 맥락까지 다 말할 거야 이제. 그래. 나보고 고급 비하라고 해 지금. 그 프레임으로 오더라고. 근데 맥락을 좀 설명해 주려고. 이유가 있거든 그게. 제가 일단 이 방역 분야의 핵심 전문가분들을 취재를 했고요. 우리 팀에서 각종 외신 기사들하고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 같은 과학 관련 매체들의 속보, 기타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헬예요! 자, 챕터 1! 먼저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이 챕터 1 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부터 먼저 짧게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2개를 찍었는데 또 복습해요? 아니 이게 왜냐면 우리 윽빈님께서 윤서인 작가님하고 같이 찍은 영상을 보니까 이것들이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역이라도 하지 코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제가 전 세계 각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이 한 타스로 묶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후베이 한정이죠. 후베이 한정이고, 중남미하고 유럽은 여러분 관광객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단항 조치를 하는 요 상황이고, 그리고 넘사벽으로 이게 있고, 넘사벽이 있고, 미국이 조금 극단적으로 가셨어요 이번에. 트럼프의 나라답죠. 몽골하고 북한이 또 국경 폐쇄를 하셨다. 근데 여기는 또 전혀 달라. 이거는 아예 그냥 세국 정책이죠. 요 상황. 자, 이 단계가 다 다른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 윽비와 그의 친구들, 윤서인과 그의 친구들의 주장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을 가 그러면 그냥. 그랬는데 얘네들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위치 수정을 해요. 요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오더니, 스멀스멀 이렇게 오더니 지금은 갑자기 읽어졌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니 내가 저것들이 처음에 북한 얘기를 하니까 북한처럼 공항 폐쇄를 하자, 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너무 오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미국이 띠용 하는 바람에 내가 약간 뻘쭘해지긴 했지만, 미국은 지금 예측 실패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건 예측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야 나랑 통화할 때 그 많은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띠용 하자고 한 거야 이게. 미국은 도라이란 거 오케이 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측 실패한 거 인정하십니까? 도라이니까 내가 예측 실패했다, 그거까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사과하십시오. 미국이 또라이인 걸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야? 미국이 도라이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이 저렇게까지 돌아갈 줄은 몰랐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따로 예측을 안 하려고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 미국 대통령이 돈 안 본 걸 나더러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방역의 수위와 입구를 어느 정도로 좁힐 건가,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의 문제라는 거죠. 세상이 이런 상황인데 윤서인이나 윽비서 같은 애들은 얘네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네모인데요? 네모네. 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전부 중국인 입국 금지야. 한국만 중국몽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북한까지가 다 한편이고 한국만 중국몽이라 이거야. 야, 이거를 다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그냥 묶어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한국은 일본하고 사실 조치가 거의 똑같아요.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조치한 거는 보여주기 위한 용이다. 어차피 못 나오는데 전시행정,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걸 그럼 왜 해요? 상징적으로? 그게 바로 보여주기 코스프레잖아. 우리가 딱 문재인 정부를 깔만한 말을 헬마우스가 대신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면 한국도 일본이랑 똑같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 하는 게 아니면 일본도 아닌 거고, 요렇게 묶였거든 요렇게. 그러니까 유럽 애들
얘네들은 대놓고 차이나 아웃 이렇게는 못하잖아. 이렇게 할 배짱은 지들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항공사들한테만 몇 주 동안 운행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제스처만 취하는 거야. 이렇게 찡긋찡긋하면서 한국이랑 일본은 뭐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국내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상징적 조치를 이렇게 취해놓고 실제로는 방역망을 겁나 좁혀가지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그 방향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말은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왜 눈치 보냐 이거야. 한국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중국과의 외교가 아예 단절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조치를 해야지. 네, 끊어야 돼요. 어. 왜냐면은 문재인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사람이 먼저다. 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 아니 한국인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일본이 재빨리 눈치를 봤어. 한국보다 더 빨리 했거든. 아니 우리 윤 작가님 말대로 하면 한국만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랑 관계를 전혀 생각을 안 하면 한국 내 경제 산업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당장 지금만 봐도 현대차 공장이 멈추게 생겼는데 이거 니네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멈추게 생긴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잠정 휴업에 들어갔어요. 어떡할 거야 도대체.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후베이 성만을 좁혀가지고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거는 상징적 조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적 조치는 일본이 우리랑 똑같이 취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말대로 하면 일본도 중국 모험 끊으라고 중국 눈치 봐가지고 똑같이 상징적 조치만 한 거야. 이 얘기는 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헬마우스랑 똑같은 얘기를 하신 전문가분이 있어서 제가 따라 모셔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후베이성으로부터 오는 외국인 또는 입국자들만 차단해서는 효력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예예. 네, 지금 이제 중국 전역으로 이제 확대하는 것이 네. 타당하다. 후베이는 이미 폐쇄가 되어 있고요. 네.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이미 봉쇄가 되어 있는 후베이를 우리가 여기서 또 막는다고, 출발지에서 막고 있는데 네. 도착지에서 막는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상징적 조치보다는 얼마 전에 했던 중국발 비행기에 대해서는 입국장을 아예 따로 분리를 한다든지, 중국 외에 다른 해외여행 이력에 대해서도 추적을 한다든지, 사실은 이런 조치가 더 실질적이고 효용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튼 여러분, 쟤네들이 지는 마음대로 범위를 넓혔다 좁혔다 하고 있는 저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프레임에 놀아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표를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뭐다? 방역 체계와 통제 방식이다 이겁니다. 헬예! 다시 챕터 1, 바이러스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WHO는 대체 왜 저러나? 지금 중국은 도대체 왜 저러나? 한국 정부는 왜 그러는가? 그리고 저 가짜뉴스 메이커들이 하는 소리가 왜 헛소리인지, 이거를 아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기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주가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고, 숙주 밖으로 나오면 그냥 단백질 결정체예요.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몇 시간 못 살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뭔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지 않으면 전염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뭐 바이러스가 이제 공중에 그냥 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다가 슉 하고 뭐 사람 몸속에 샥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 자꾸 이 개념을 생각하니까 눈으로 쳐다만 봐도 전염이 된다,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어렸을 때 아폴로몬병 유행할 때 친구들 막 이렇게 걸렸으면 나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 맞네, 그거네. 그런 식으로 전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들, 사스, 메르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이런 애들한테서 공통되는 게 뭐다? 박쥐입니다. 사스 때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 그 다음에 인간. 메르스 때는 박쥐, 낙타, 인간, 이렇게 전파가 된 걸로 추정이 되죠. 그럼 왜 박쥐냐? 일단 박쥐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잘 안 죽는다는 게 1번입니다. 날아다니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의 온도가 높아가지고 면역력이 좋아요. 그리고 박쥐가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대규모의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라는 게 2번입니다. 일단 숙주가 안 죽는 거는 바이러스한테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 숙주가 죽으면 지들도 죽거든. 숙주 다이, 나도 다이. 그래서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옮겨갔을 때 변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숙주를 죽이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 생활을 하는 숙주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 일단 숙주로 삼을 대상이 많아야 되고 걔네들이 가까이 모여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죠.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들어보시면 이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이랑 굉장히 유사한 특성이지 않습니까? 자, 지구상에 60억이 넘게 살고 있고, 게다가 겁나 몰려 사는 존재! 그렇죠, 인간입니다. 근데 원래 같으면 박쥐한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이랑 만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박쥐랑 인간이랑 뭐 이렇게 자주 접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2차 숙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양고양이나 낙타를 통해서 걔네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옮기거나, 아니면 뱀 같은 경우가 박쥐를 잡아먹었는데 그거를 다시 인간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하면서 인간이랑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나게 될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잘 만나지 못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 얘네들이랑 자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대랑 자꾸 부대끼면서 대형 전염병이 발생이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걸로 이제 기초 공부는 다 하신 겁니다. 이 정도 정보만 있어도 저 가짜 뉴스들이 야바이 치는 거를 간파하실 수 있는 준비는 되신 겁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챕터 2, 무증상 감염이라는 공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되려면 일단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가래가 심하게 나오거나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공항 검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윤서인이가 싫어하는 발열 체크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환자가 있다면, 아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염을 시키는데 그거를 발열 검사 가지고 어떻게 잡아내? 와, 이거 완전 난리 났네. 그러면 우리도 윤서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공항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세국 정책. 아무도 못 나가,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방법이 없잖아 이러면. 그래도 오늘 올라온 영상에 보니까 그 전문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것도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보고 가시죠. 이 잠복기에 있을 때는 전염력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념이었는데 네. 그걸 요번에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가 깬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네. 증상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무증상 감염사가 다소 있다 이렇게 표현. 물론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무증상 감염의 케이스가 그걸로 알려져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셨어. 그렇게 지하철 탔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 거 너무 참다가 한번 기침을 딱 했거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 피디님 왜 변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중국에 다 갖다 맞춰서 살 수가 없어. 야, 그거 지하철역에만 가도 다 무료로 비치돼 있어. 아 그래? 그거 가짜 뉴스야? 그거 가짜뉴스야. 아니 우리 회사 앞에 알 파는 거 있거든? 거기에 한 몇 박스씩 팔던데? 자, 바이러스라는 게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뭐 누구한테 옮겨볼까 이러고 있다가 옮기는 게 아니야. 얘들은 중간 매개체가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자, 그러면 그 옮겨주는 수단이 무엇이냐? 기침이 그냥 팍 터지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이제 코나 뭐 입이나 눈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튀어 들어가잖아요. 이런 책이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 제일 좋고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어떤 기침이 없다 그러면 뭐 악수를 한다든지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 악수를 해서 옮겼어. 근데 이 사람이 하필 손을 안 씻고 그냥 눈을 막 비벼, 그냥 눈을 비벼, 아니면 콧구멍 쑤신, 이럴 때 이제 몸 안으로 슉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증상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일단 바이러스의 번식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만큼 개체 수가 충분하지 않다. 단위 면적당 바이러스의 숫자가 많지 않다. 즉 전염성이 적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증상이 없다는 건 뭐냐? 기침 같은 이런 증상이 없으면 이동 수단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져 얘네들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봐도 무증상 상태에서 병이 옮기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렵다.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힘이 힘들다. 대단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손만 잘 씻어도 그게 옮겨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무증상 상태에서 만약에 옮겨가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들의 활동 상태는 왕성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면역체계 안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도 왜 자꾸 무증상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다들 무증상 가능성 있다 그러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우기냐? 네가 뭐 의사야? 물론 가능성이야 늘 제로는 아니죠. 0.0000001%라도 그거는 뭐 가능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말만 있지 실제로 사례라고 나온 거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아까 그 전문가분처럼 약간 안 맞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케이스는 뭐였냐면 독일의 중국인 확진자가 자기가 아직 그 감염된 줄을 모르고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증상 상태였다 이거예요. 처음에 알려진 게. 그때 무증상 상태인데도 같이 회의를 했던 독일 사람 4명한테 바이러스를 옮겼다. 이래서 이거 난리가 났죠. 심지어 NEJM이라는 연구의 저널에는 발표까지 됐어요. 이거 확실하다.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라면서 한국의 커뮤니티에도 엄청 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의 압박까지 들어오니까 무증상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다고 했던 WHO도 살짝 말을 바꾸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고, 각국 정부들도 증거 앞에서는 아니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어쩌고 하는 식으로 약간 바뀌었죠. 아니 감염학회에는 말을 안 바꾸는데 WHO는 말을 바꾼다고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초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인류가 처음 만나는 바이러스예요. 얘가 어떻게 퍼지고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면마다 사람들의 판단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바뀌고 바뀔 수가 있지. 근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일주일 전이랑 달라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걸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 애초에. 그러면 모든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죽어. 다 죽는 거야 우리가. 아니지. 공항을 폐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너나 폐쇄! 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따란! 반전이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이거를 개박살내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글 제목이 뭐냐면 무려 무증상 코로나 환자 전파 연구는 결점이 있었다. 이게 연락 빡센 거야. 원래 보통 그 연구자나 과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확실한 단언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과학자들은 안 그러냐? 만약에 나중에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개망신이거든. 그러니까 그 연구에 결점이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이언스지에서 왜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느냐? 그만큼 NEJM의 무증상 감염 보고서가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는 완전 엉터리였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 연구에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옮겼다라고 추정이 됐었던 바로 그 중국인, 최초의 그 중국인한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감염이 된 독일인들한테만 나중에 물어봐가지고 회의할 때 뭐 별 증상 없었어요? 이런 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뭐 기억이 뭐 자기 기억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증상 없었음, 무증상 감염 확인, 야 아싸! 이러면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약간 그 기자들은 이제 어서 썰 하나 듣고 단독 이러고 쓰는 거랑 비슷한 거야. 완전 똑같은 거야. 뭐 기자야 자기가 과학자가?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국인 확진자가 이미 독일에 있을 때 증상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본인의 증언만 해도 근육통이 있었고 피로감 있었고 열이 났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약국에 가가지고 해열제를 구입해가지고 복용을 했어. 그것도 확인됐어. 그거 뭐야? 증상 겁나 나타났어. 증상 겁나 있어요. 겁나 유증상이야. 누가 봐도 유증상이야. 뭐야 이게 완전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언스의 저 기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 니 뇌피셜 쳐 굴리지 말고 나가서 연구나 해라. 공격하는 건데 저. 사이언스의 저격이지. 자, 그 사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당시 독일에서의 그 상황은 이건 뭐 바이러스 감염이 완전 최적화된 상태야. 회의실이라는 닫혀있는 좁은 공간, 악수를 하거나 이런 밀접한 접촉,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거니까 뭐 마스크를 낄 수도 없고 마주 앉아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야말로 완전 나잡아잡수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한국에서 발생한 17번 환자나 19번 환자도 싱가포르에 컨퍼런스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옮긴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전해지고 나서는 한국 언론에서도 타이틀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무증상 감염 서동극을 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소위 무증상 감염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그 무증상 감염만 특별히 밝혀낼 수 있는 무슨 대단한 과학적 기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환자들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거야. 진술에 의존한다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확진자 본인이 얘기하는 무증상이라는 게 실제 무증상이냐? 이거는 왜냐면 아픔이나 몸 상태에 대한 어떤 주관성의 문제가 되거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아프다고 느끼는 정도 혹은 이게 병의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마른 기침만 한두 번 해도 이거 나 감기 걸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열이 올랐는데 자기는 못 느껴. 그래서 옆 사람이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그때서야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하나만 보더라도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면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술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증상 상태에서 전염됐는지 어땠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전에 뭐 메르스 사태 때나 이런 때도 항상 보고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2번, 17번은 중국 갔다 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17명 중에 2명이 중국 갔다 온 적 없는 사람들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만 막아서 되는 게 아니고 태국이랑 일본까지 막아야 되는 거잖아. 뭐 감염학회나 아까 그 전문가님이나 뭐 어디 협회에서 하는 그 중국인 기무자 막는 거는 아무 의미 없네. 그렇지. 뭐 그것만 막아가지고는 어차피 뚫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서인 선생님의 탁견대로 공항 폐쇄를 해야 된다, 쇄국 정책을 펼쳐야 된다, 북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쟤네들 말대로 하자면은 한국인들도 다 들어오지 말란 얘기.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이제 도움을 씌우는 거지.